부르는 대야, 건강을 부르는 깃발. 글 그림 오선하.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본 에도 시대부터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타스케네 가족과 나무로 만든 대야를 팔아 살림을 꾸리는 지로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두 집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집 앞에 가문의 문양이 들어간 깃발을 세워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널리 알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부자인 타스케는 바로 훌륭한 가문의 문양이 들어간 멋진 깃발을 세웠어요. 깃발 덕분인지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지로는 깃발을 살 돈이 없어 산에서 주워온 가늘고 긴 나뭇가지에 1000조각을 묶어 만든 깃발을 세웠어요. 초라한 깃발 탓인지 지론의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작고 허약했어요. 혹시 우리가 멋진 깃발을 세워주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가 자주 아픈 게 아닐까? 지로 부부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로 부부는 아이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나무 대야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지로와 아내는 아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대야를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로는 아내와 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굳은 날씨에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강을 건너 이웃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날씨 때문에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더 거세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로는 대야를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오늘은 포기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쯤에서 돌아가야겠다. 지로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첨벙, 첨벙첨벙, 턱턱. 강에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물에서 부딪히다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지로는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세상에! 새끼 잉어가 거센 빗줄기에 떠내려온 돌 사이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첨벙대는 소리는 새끼 잉어를 구하려고 어미 잉어가 자신의 몸으로 돌을 밀치면서 나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돌과 싸웠는지 어미 잉어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미 잉어는 오로지 새끼 잉어를 구하기 위해 있는 힘껏 몸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미의 힘겨운 노력에도 새끼 잉어는 점점 힘이 빠져서 돌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가여라. 지로는 잉어 모자가 너무 안타까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잉어야, 제발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구해줄게. 지로는 잉어가 있는 강물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강물이 너무 세차게 흘러 물속에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지로는 우선 팔려고 갖고 온 나무 대야에 어미 잉어를 넣은 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나무 대야로 돌들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수도 없이 돌을 건지고 치우기를 반복하느라 나무 대야가 다 깨지고 말았지만 다행히도 마지막 남은 대야로 새끼 잉어를 구해냈어요. 완전히 힘이 빠진 새끼 잉어를 어미 잉어가 있는 대야에 넣어주니
둘은 꼭 붙은 채 지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미잉어와 새끼잉어의 눈빛은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같았지요. 나에게도 몸이 약한 아이가 있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렴. 지로는 어미잉어와 새끼잉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아내가 아이를 안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야를 품고 집으로 돌아온 지로를 보자 아내는 안심했어요. 지로는 놀란 아내에게 강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대야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잉어들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우리가 잘 보살피기로 해요. 시간이 흘러 몸이 다 나은 어미잉어와 새끼잉어를 강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날이에요. 지로와 아내는 전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어미잉어와 새끼잉어가 나타나 오색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지로 아저씨, 아주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덕분에 다 나았어요. 폭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강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가장 큰 수건에 멋진 잉어 그림을 그려서 지붕 높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픈 아이가 곧 건강해질 것입니다. 꿈에서 깬 지로와 아내는 참 신기하고도 생생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지로와 아내는 어미잉어와 새끼잉어를 강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잉어는 마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뛰어오르면서 힘차게 멀리 헤엄쳐 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로는 문득 잉어가 꿈속에서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지로와 아내는 집에서 가장 큰 수건에 마음을 담아 크고 멋진 잉어를 정성껏 그렸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어 지붕 높이 깃발을 세웠어요. 신기하게도 잉어 깃발을 세우고 며칠이 지나자 병치레가 잦았던 아들이 점점 안색이 좋아지더니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로네 지붕 위에 세워진 깃발을 궁금해했어요. 지로상, 저 지붕이 잉어는 도대체 뭐요? 궁금해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지로는 깃발을 세운 뒤로 몸이 약한 아들이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타스켄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타스케가 지로를 찾아와 말했어요. 지로상, 잉어 깃발 이야기를 들었어. 내 아들에게 그런 좋은 의미가 담긴 깃발을 세워주고 싶은데 나에게 한 장 그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멋지게 그려줄게. 마음씨 착한 지로는 흔쾌히 잉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타스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지로가 만든 나무 대야를 모두 사서 행운을 부르는 대야라고 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새 이웃마을에도 전해졌고 대야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 지로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지로는 가난한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마음을 담아 잉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타스케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타스케와 지로의 선한 행동을 따라했어요. 이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문의 문양이 들어간 깃발 대신 큰 잉어를 세우는 풍습이 생겨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